안녕하세요. 디지털 한국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0강입니다. 10강의 제목은 API의 기본 개념과 활용 맥락인데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AI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파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일 데이터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파일 데이터 다운로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었죠. 직접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인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API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각종 공공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공공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가 API의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 파일 데이터를 바로 제공하지 않고 API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API의 존재를 알고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면 스스로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에 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API의 기본 개념, 그리고 API의 사례, 그리고 API 입문 데이터에서 보통 많이 공유하는 API를 어떤 데이터 양식으로 공유하냐면 보통 JSON이나 XML이라는 파일 구조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해당 파일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PI의 기본 개념이에요. API의 기본 개념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맥락을 API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줄임말이에요. 영어의 그 두 문자 같은 건데 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규약을 정의해서 적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약이라는 게 뭡니까? 어, 어떤 약속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혹은 정보를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걸 다시 받아오는 올 때, 이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그 요청이 올바른 것이라면 올바른 응답을 다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대로 어떤 그 규약에 정해진 대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규약에 맞게 요청이 왔다면 컴퓨터 그리고 그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웹 브라우저라는 걸 쓰고 있고 웹 브라우저 자체가 이미 API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웹 브라우저는 뭐예요?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게 되고 그 접근을 하려면 접근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그 응답에 따라서 내 웹 브라우저에 정보가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API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 공공 데이터가 파일 데이터와 API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API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일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AP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API로만 제공하는 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API 존재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공공 데이터 포털도 앞서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공공 데이터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데이터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오픈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픈 API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오픈 API 있고 이게 오픈 API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 셋인데 여기 보면 XML이라는 게 있고 JS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PI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API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이 XML이거나 XML과 JSON 두 개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HWP, PDF라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확장자보다 더 다른 확장자,
머신 리더블, 기계 가독형 더 상위 개념의 확장자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API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요. API를 이해한다. 지금 이것도 뭐죠?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요청 변수인데, 리퀘스트라고 하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요청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PI, 뭐죠? 그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는 API 키가 있어요. 이제 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긴 문자 같은 몇 자릿수로 되어 있는데, 이 인증 키를 받아서, 그걸 받은 다음에, 항목들에 대해서 넣어줄 항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게 만약에 필수라면 꼭 이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지역 코드라면 지역 코드 번호가 전화번호를 할까요? 지역 코드 전화번호는 아닐 텐데, 예를 들면 03이라는 지역 번호가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 실제로 인천의 지역 번호죠. 그러면 내가 인천의 지역 코드를 이런 식으로 032라고 요청할 때 인천 지역 코드 정보를 요청하면 인천 지역 코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계약월 같은 경우도 필수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죠? 2015년 12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청 변수에 필수값 같은 경우는 꼭 넣어줘야 되고 옵션은 꼭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정보를 꼭 넣어서 API를 불러와야 돼요. 근데 이 API 부르는 거는 제가 좀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API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응답이 있죠. 리스판스.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API 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내한테 유용한 것인지, 결국은 내 연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정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PI의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API를 쓰려고 하다가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 API를 쓸까 하다가 공공 데이터 포털 API가 좀 복잡한 모양도 있기도 하고 어, 그 몇 가지 또 제한 사항도 있어서 제가 그리고 좀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양한 API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AP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어떤 겁니까? 아마 여기 국어학 하는 그 전공자 혹은 국어학 대학원을 꿈꾸는 여기 국어국문학과 학생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는 API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인증 키를 발급받아야 되고 필수 값이 뭐예요? 검색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 단어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그런 표준국어 대사전의 항목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나중에 무슨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원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잘 불러올 수 있겠죠. 표준국어 대사전 전체 파일을 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검색어를 통해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타입이 딱 또 제가 원하는 타입으로 XML이랑 제이슨 두 개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고, 기본값은 XML이고, 스타트는 검색의 시작 번호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항목의 시작 번호예요. 1번 항목, 2번 항목. 근데 이제 기본값이 1이니까 1로 시작하고, 출력 건수는 최소 이게 예를 들면 해당 어떤 단어,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사랑과 유사한 단어, 혹은 유의한 단어, 일치하는 단어 같은 것들의 단어 목록이 나올 텐데, 그 목록이 어떻게 돼요? 최소 10개까지 출력이 되고, 최대는 100개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PI를 요청할 때, 이런 값 같은 경우는 요청할 때 될 수 있으면 최대값으로 요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검색어를 여기 국어대사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항목의 총 항목 개수가 예를 들면 한 1000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10개씩 요청을 하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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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그러면 100번을 요청을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100개씩 요청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으면 10번만 API에 요청을 하면 되니까 더 시간도 적게 걸리고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요청하는 값에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값의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최대값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인데 이제 이게 자세히 찾기인데 자세히 찾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것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 해서 API 키를 보통 API는 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API 키를 발급을 대부분 받아야 해요. 그래서 API 키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API 키가 여기 있는 요청 변수 자체가 중요한 거는 요청 변수에 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 키를 잠시 이렇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다 이제 가시면 안 되고 공개하시면 안 돼요. 자, API 원래는 사용 신청을 해야 돼요. 사용 신청을 이렇게 로그인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사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여기 API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신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야? 사용 신청 이미 해서 키를 발급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 거를 같이 쓰겠습니다. 또 오픈 API 음, 왜 이러지? 당황스럽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이걸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로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게 웹 형태의 API거든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 요 국립 국립이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의 API로 딱 이렇게 시작을 했죠. API로 시작을 했는데 search라는 기능을 하고 자, cert key number라는 걸로 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API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 자체가 API를 우리가 이미 쓰고 있던 것이죠. 요 키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요 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그래서 여기 요 end로 이어져 있고 요 end 사이에 자, 키라고 돼 있어요. 키는 뭐였죠, 아까? 아까 키가 요청하는 API 그 필수 변수였죠. 키는 그래서 키 이퀄 이런 식으로 제가 받은 API 키고요. 그리고 또 end로 있어요. end는 다음 그 요청하는 변수예요. 요청하는 변수가 type search가 search로 돼 있고 그다음에 REQ type, request type이 JSON이라는 형식으로 나는 요청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또 end를 쓴 다음에 Q는 뭐예요? Q는 그 검색어라고 했죠. Q는 나무다. 그래서 나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토탈 5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고 넘은 아까 뭐였어요? 그 기본적으로 10개씩 그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게 검색 결과 나온 게 5건밖에 안 돼가지고 10건만 있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나무라는 말에 대해서 나무라는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나무라는 그 단어의 표제어의 5가지 의미의 그 뭐죠? 5가지 의미의 항목을 한꺼번에 가져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이슨 형태라는 건데 뒤에서 이제 좀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게 제이슨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API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URL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를 사실은 그것도 API의 일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무라는 말이 돼 있지만 이거 나무를 사랑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바꾸면 사랑에 관련한 그렇죠.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랑의 의미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러브의 뜻이고 이건 뭡니까?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 할 때 그 사랑이죠. 그 공간의 의미에서의 사랑이죠. 그래서 동음이 이어 처리가 되네요. 이렇게 나무로 다시 해볼까요? 네, 나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트리의 나무도 있고 여러의 그 나무라는 뜻의 나무함이라고 해서 나무네요. 그래서 나무라는 뜻이 여러 개가 있음을 동음이어 혹은 다이어로서 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건 사전 검색 API고 사전 오픈 API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거라서 일단 검색 API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리퀘스트 타입을 JSON이 아니라 XML로 해볼까요? XML 하면 오잉? 뭔가 아까랑 좀 달라졌죠. 이건 제이슨이 아니네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거를 XML이라는 파일의 양식을 제대로 보려면 이 크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확장자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U예요. 컨트롤 U.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쪽 코드, 페이지 소스 안은 이게 XML 형식이거든요. XML은 어떻게 돼요? 이 태그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이게 타이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타이틀이다라고 하고, 타이틀이 시작하고, 타이틀을 닫는 태그, 이렇게 슬래시하고 타이틀 태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모든 항목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 항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식의 내용과 똑같은데 파일 그 포맷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XML로 받고 싶으면 XML 스타일로 요청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국립, 국립대사 국립이래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동음이어나 다이어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로 뭐 파이썬이라던가 여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 오픈 API 서비스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음. 그래서 XML일 때랑 JSON일 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청하는 파일의 그 양식만 달라진 거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XML과 JSON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파일의 형식, 그죠? 파일의 형식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또 뭐냐? 좀 자세히 봐볼게요. 이거. 네. 자, 여기 보면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키와 밸류라는 값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키는 뭐예요? 이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뭐 항목의 검색어도 있었고, 그 여러 다른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항목의 이름을 보통 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라는 항목의 그 값은 1118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콜론으로 구분돼 있고 이게 키랑 밸류로 매칭이 하나씩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어요? 중괄호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괄호로 돼 있고 또 제이슨 오브젝트 안쪽에는 제이슨 어레이 배열이라는 뜻이고 배열이 가능해요. 배열은 여기 보면 대괄호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슨에서 대괄호가 나오면, 이게 제이슨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연달아서 배열화돼 있구나. 이걸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제이슨 그 오브젝트 객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컴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컴마가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는 세 개의 제이슨 오브젝트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이슨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있는 제이슨이랑 동일하게 키와 밸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절트라는 제이슨 키에는 바로 밸류를 이렇게 문자열이나 숫자 등으로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어레이를 밸류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안에 제이슨이 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보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개발자들은 제이슨을 더 많이 선호해요. 저도 제이슨 많이 쓰고 있고요. 자, XML. XML은 아까 동일한 정보, 아까 그 표준국어 대사전도 XML도 있고요. 제이슨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XML입니다. XML은 Extensive Markup Languag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문학 데이터는 보통 이런 텍스트 단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단위가 많을 때 그 XML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꺽쇠 이런 식으로 이거 태그 모양인데 XML로 시작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XML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예를 들면 푸드라는 태그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푸드로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거죠. 아, 푸즈군요. 푸즈면 아, 여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있고 예를 들면 네임 태그가 있으면 네임 태그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 가운데에 텍스트가 있고 이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임이야 이름이야라고 하고 닫는 태그로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태그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푸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푸드 안에 그 안에 계층화돼서 네임과 이름과 컬러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왜 어트리뷰트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를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요소 아래, 태그 아래 뭐가 돼 있냐면 속성을 넣을 수 있어요. 속성은 뭐냐? 푸드라는 태그 값에 속성 값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푸드의 아이디를 001이라고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새로운 속성 값을 추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태그 아래 아이디가 들어갔다. 추가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ML은 이렇게 제이슨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 뭐라고 할까요? 기계 가독형 대표적인 자료예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XML과 제이슨을 제가 이제 다시 비교했어요. 아까 그 표준국어 대사전 내용을 통해가지고. 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나무라는 항목, 1번 항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채널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채널 그래서 꺽쇠를 통해 가지고 아 여기 채널이야 채널이라는 태그를 시작해라고 해놓고 그 아래 채널 아래 이제 타이틀도 있고 링크도 있고 디스크립션도 있죠. 여기도 디스크립션 있고 타이틀 있고 어 링크는 링크는 아래쪽에 여기 아이템 쪽에 붙어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제이슨이든 XML이든 어떤 계층화된 자료를 다루기가 좋고 어떤 태그 아래 어떤 태그가 있고 여기도 어떤 키 아래 또 다른 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채널이라는 어, 키 아래 채널 아래 여기 제이슨이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이란 키 아래 또 어떻게 돼요? 제이슨 어레이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이라고 해놓고 그 아래다가 워드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워드로 끝나고 여기 워드 항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이슨에서. 그래서 XML에서는 그 XML과 제이슨은 어, 서로 굉장히 뭐 호환도 어느 정도 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식은 알아두시면 앞으로 향후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XML 같은 경우는 특히 XML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한국문지총관 같이 한국학 자료, 중요한 한국학 자료가 다 XML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XML은 자기가 편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내 텍스트에 뭐 주요한 요소를 태깅을 단다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 아카이빙과 편찬에도 굉장히 잘 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있으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PI를 활용할 때도 XML 구조에 대한 이해는 꼭 필수적이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인데요. 어, 다시 좀 돌아가서 어떠셨나요? 그 표준국어 대사전 API 활용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바로 그 요청해서 하는 방식을 배우긴 했지만 원래 이제 조금 더 이거를 더 활용성 있게 하려면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이 브라우저가 아니라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내가
검색어를 일일이 또 쳐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 자료를. 예를 들면 내가 검색할 단어 수가 한 10개라고 한다면 나무, 사랑, 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그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API를 계속 요청해야죠. 그걸 내가 손으로 쳐서 바꿔서. 그런데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다 보면 바로바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자동화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또 엑셀이나 테이블 형태로 다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PI를 정말 온전히 활용하려면 결국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긴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API와 파이썬을 연동하는 방법은 구글에 많이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실제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시간 쭉 가면서 파이썬 랭귀지와 API를 동시에 연동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